네, 안녕하십니까. 현인베스트먼트 와원의 파트너 강재현 대표입니다. HL 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HL 만도 하면은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사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그런 회사인데, 이번 한 주를 보게 되면 주가가 한 주 동안 10.18%라는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준 모습을 나타내 줬습니다. 강세의 배경이다. 이게 왜 나타났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만도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제 자동차 부품사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만도 자체가 앞으로의 이제 시장에서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잘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동차 친환경 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이제 앞전부터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으로도 로봇 관련된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한다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만도 같은 경우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면 회사가 국내에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다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만두 같은 경우는 매출의 비중을 보게 되면 국내에서의 비중이 점점점 축소가 되어 간다. 이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매출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세 보이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 한 6조 1천억에서 작년에가 7조 5천억, 올해는 회사에서 8조 3천억 정도로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즉 매출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볼 때 국내에서의 매출도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되지만 특히 중국이라든지 북미 그리고 인도 지역 이런 쪽이 매출의 증가세가 점점점 증가를 한다.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매출처 자체가 다변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도의 경우는 국내 현대 기아차가 잘 나간다 했을 때만 모멘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자동차 업황 전체적으로 모멘텀을 받아준다 했을 때는 역시 만도의 매출이라든지 실적의 증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매출의 증가가 나타나지만 지역별 비중 자체가 중국과 북미 지역이 국내와 거의 비슷해진다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다변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매출 총이익이 1조를 넘어간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업이익을 놓고 볼 때는 올해 한 3,400억 정도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약 3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전순이익을 그래서 현재 주가가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주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만도가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이번 2월달 미국에서의 이제 차량 판매 이 부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월달 차량 판매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현대 기아차가 굉장히 잘 나왔죠. 현대 기아차가 전체 미증시에서 마켓시어를 이제 10.7%까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가 잘 나간다는 부분도 좋지만 중요한 게 미국에 대한 판매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미국계 기업들의 이제 판매 동향을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가 점유율 자체는 축소가 되지 않고 이쪽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가 판매 대수 자체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죠. 그래서 그만큼 판매의 증가가 나타난다. 이 부분이 만도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중국 역시 이제 최근 들어서 리오프닝을 통해서 중국의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거기서도 앞으로 실적 개선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도의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만도 차트를 보게 되면 우선 주봉사에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이제 자동차 쪽에서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 애플에서의 이제 애플카 모멘텀에 붙었을 때 그때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 자체가 전체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이슈 그리고 운송 비용의 증가란 부분이 영업이익을 가미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해소가 되었다 되죠. 그래서 만두는 앞전에 2021년도에 고가를 만들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추세를 넘어가야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실제적으로 만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채널 패턴 비슷하게 만들었다 되겠죠. 그럼 채널 패턴의 경향이 이제 계속해서 하향 추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가는 채널 패턴이 있고 아래로 가는 채널 패턴이 있는데 그러면 채널 패턴에서 계속해서 강세를 띠다가 이런 식으로 하락세를 거의 2년 동안 보여줬었던 거죠. 그 부분을 최근 들어서 거래량의 증가와 더불어서 윗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로 얘기하면 추세를 역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세를 역전했다는 얘기는 이제 하락 추세가 아니라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만두 같은 경우가 52,000원에서 이제 57,000원 이 사이대가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당분간은 매물을 소화하고 안착하는 과정을 나타내 준다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가격대 매물 소화하고 난 다음에는 추가적인 상승 쪽에 대한 무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만두의 실적을 볼 때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매출의 증가가 꾸준히 이어진다는 부분이죠. 사실 매출의 증가가 꾸준히 이어져야 시장에서는 성장성이 이어진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영업이 역시도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올해는 증가를 한다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결국 이제 매출의 증가란 부분이 그동안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가 안 좋았던 부분이 해소될 때 결국 이익의 증가를 보여준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봉사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주봉사에서는 나중에 52,000에서 57,000원짜리대를 안착하고 소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위쪽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열 수 있다는 부분은 동일한데 자, 일봉사에서 보게 되면 일봉사에서 특징이 어떤 거냐? 사실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2월 달까지 작년 말까지는 계속해서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에서 주가가 반등을 한다 했었을 때 우선은 반등 자체가 단기적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고 되는데 이 구간에서 실제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물량을 오히려 떨어질 때 물량을 채워서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던 모습이 이제 업황 자체가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아진다. 이게 확인이 되니까 기관이 매수가 유입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가 나타나면서 거래량의 증가와 함께 강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두 같은 경우는 중간에 눌림이란 자리대가 당연히 나오겠지만 그 눌림이란 자리대를 공략하거나 또는 매물 소화, 아까 말했던 큰 자리대 있죠. 그 자리대의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강세를 보는 그런 케이스로 접근이 가능하다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이 가격대가 앞으로는 매물 소화와 더불어서 이제 안착하게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고 이 자리를 넘어간다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마디 하나가 더 열린다라는 관점에서 좀 더 윗자리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